유하 치하 유튜브와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별세결이라고 합니다. 오늘 더빙할 쯔끄루 게임은 리피안이라는 쯔끄루 게임입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감동 같은 감성 쯔끄루인데요. 오늘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츠고! 본 게임은 극단적 선택, 폭력 등에 대한 묘사가 존재합니다. 중학생 미만 아동에는 플레이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본 게임은 극단적인 선택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가끔씩 이상한 꿈을 꾸고는 한다. 잊어버리고 만 기억인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기억인지 그런 건 알 수 없을 정도로 현실적인 꿈을. 그 꿈의 끝에서 난 내 검은 공간에 서 있고 너를 마주친다. 그러다가 울고 있는 네 얼굴을 마주하고 나면 역시 꿈이네. 또 이 꿈이네. 요즘 잠이 좀 부족했나? 반에 아무도 없네. 다 하기로 했구나. 대체 얼마나 잔 거지? 감도 안 올 정도야. 지아는 음악실에 있으려나? 뭐 아마 그렇겠지. 다음 주가 콩쿠르니까. 가자. 2층 음악실로. 주인공인가봐요. 귀엽다. 이층? 별로 안 급한데. 2층은 어디야? 만드님 안녕. 2학년 3반. 들어가면 혼날 텐데. 이 위는 1학년층인데 갈 필요가 있나? 음악실 2층 화장실 잘못 들었어. 2층 2학년수 들어가면 혼난다. 2층 음악실로 이동하기. 여기는 없는데요, 선생님. 음악실 어디야? 난 지도가 필요하다고. 음악실 어딘데? 그쪽. 여기 3층이잖아. 2층 음악실이라며. 2학년층이니까 2층일 거 아니야. 1학년층 3학년층 2층. 여기네. 아니 너무 헷갈리게 만들어놨다. 이거 너무하다. 지아야. 기다리고 있었어? 딱히 그냥 피아노 소리가 듣기 좋아서 듣고 있었어. 또
교실에서 잠들었다고? 아, 그냥 좀 뭐랄까 이상한 꿈을 꿨던 것 같아. 응? 이상한 꿈? 별거 아니야. 집에나 가자. 아니, 길이 너무 헷갈려. 별 수는 없을 것 같아. 도서관. 도서관이 이렇게 돼 있네. 우와! 순간 이동을 할 수 있어, 얘들아. 너무 재밌다. 오늘 급식이 뭐였지? 코다리 강정이었나? 아, 그거 너무 맛없더라. 그랬던가? 나 닭강정인 줄 알고 가득 받았거든? 근데 결국에 거의 남겨서 버릴 때 엄청 눈치 보였다니까. 근데 쟤는 왜 안 따라와? 아, 맞다. 곧 시험이잖아. 준비는 잘 돼가? 뭐 어느 정도는? 나 피아노 계속해도 되는 걸까? 응? 그냥 엄마랑 의견도 안 받고 잘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어릴 때는 그렇게나 좋아했는데 솔직히 이제는 뭐랄까 아무것도 아니야. 얼른 가자. 나 학원 늦어. 민들레다. 다 왔네. 잘 가. 응. 내일 학교에서 보자. 이제 이대로 쭉 가서 순서대로 우회전, 좌회전을 하면 도착. 역시 학교는 가까운 게 제일이라니까. 우유님 안녕. 네? 여기가 아닌가? 우회전? 이건 위잖아. 우회전? 어떡하지? 길을 잃었어. 길을 모르겠어. 야, 와가랑. 길이 친절하게 표시돼 있으면 좋을 텐데 친절하기는커녕 전혀 모르겠어서 지금 내려가야 되네. 오, 거기 학생. 남자 맞았네. 네? 이거 떨어뜨렸단다. 가방 문이 열려 있어. 중요한 거 잃어버릴 수 있으니 조심하거라. 남자 손에 들려있던 것은 새하얀 카세트 테이프다. 아니요, 이건 제 물건이... 어? 남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 같다. 어디 갔지? 찝찝한데 일단은 가방에 넣을까? 집에 가야지. 여기서 왼쪽이 우리 집, 오른쪽이 지안의 집이지? 어릴 때는 서로의 집을 헷갈리기도 했었는데 뭐 지금은 다 지난 일이지만. 이쪽이지? 지금 지안의 집에 갈 필요는 없어. 반대로 왔네. 아, 헷갈려. 초행길이라고. 피곤하네. 일단 짐부터 풀자.
당장 할 것도 없는데 노트북이나 좀 할까? 피아노를 그만둔다니. 그렇게 열심히 하던 애가 대체 무슨 소리를. 시간도 늦었는데 그만 자야. 어? 여보세요? 어? 지아야? 엄마랑 싸우다가 손목에 다친 것 같은데 제대로 안 움직여져. 당장 다음 주가 콩쿠르인데. 뭐? 이번 콩쿠르에서 순위권에 들지 못하면 피아노 그만두기로 했었고. 나 어떡하지? 잠깐, 대체. 아니야. 응, 괜찮을 것 같아.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해. 쉬어. 전화가 끊어졌다. 난 저럴 때 친구네 집에 찾아갑니다. 분명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왜 아무 말도 못했지? 나는 지아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건가? 아무것도 해줄 수, 해줄 수 없는 걸까? 내게 나는 의지가 되는 친구인 걸까?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 밤은 점점 깊어져 갔다. 결국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채로 며칠이 흘렀다. 어느덧 노을이 지는 시간이었다. 아, 수행평가를 이 시간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아, 지아는 음악실에 있겠지? 아, 잘못 됐네. 지아, 괜찮으려나? 걱정되는데. 어라? 먼저 갔나? 아, 많이 바쁜가 보네. 이렇게 친구끼리 무심할 수가 있다고요? 아, 숙제. 책상에 꺼내두고 안, 책상에 넣어두고 안 꺼냈는데. 어? 어디야? 먼저 갔어? 어? 지야? 지금 위에서 떨어진 거 지야 아니야? 아무도 없는 교실에서 눈을 떴다. 두 눈이 흐릿했다. 교실. 아까 일어났던 일들은. 지아에게 가봐야겠어. 이지야! 응? 벌써 시간이. 미안해, 시계도 못 보고 있었네. 뒤에 급한 일 없었지? 지아는 사여 있었고 나는 익숙한 교실에서 눈을 떴다. 그 말도 안 되는 사실에 머릿속이 복잡했다. 사고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어? 지음아? 아, 응. 엄마가 좀 일찍 오라고 하셨어. 음, 역시 그랬구나. 근데 표정이 왜 그래? 귀신이라도 본 것 같은 얼굴이네? 아니, 딱히. 뭐?
네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피아노만 정리하고 바로 가자. 응.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지아가 그런 선택을 한 이유. 그리고 내가 돌아온 이유. 하나도 모르겠어.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어떻게 해야... 응, 지음아, 가자. 환하게 웃는 네 모습이 너무나도 어색했다. 응, 가자. 타임루프물인가? 어렵네. 오늘 급식 뭐였지? 코다리 강정이었나? 그거 너무 맛없더라. 그랬나? 나 닭강정인 줄 알고 가득 받았거든? 근데 결국에는 거의 남겨서 버릴 때 엄청 눈치 보였다? 아 맞다. 곧 시험이잖아. 준비는 잘 돼가? 그냥 저녁. 똑같은 대화가 반복되고 있었다. 이대로라면 아마... 나 피아노 계속해도 되는 걸까? 그건 어림짐작으로 예상했던 말이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표정이 기억 속의 모습보다 더 쓸쓸해 보여서 말을 이어할 수가 없었다. 그냥 엄마랑 의견도 안 맞고 잘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어릴 때는 그렇게나 좋아했는데 솔직히 이제는 피아노!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계속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강지음, 너라면 그렇게 생각하겠지. 아무튼 난 학원 늦을 것 같아서 먼저 가볼게. 응, 내일 봐. 이번에는 이 길을 혼자 가네? 설명도 없어. 여기였나? 갈 수 있는 곳은 없는데. 그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집으로 귀가하기니까 일단 집으로 갑시다. 이대로라면 아마 또 뭐라도 했어야 했다. 이대로만 바라볼 순 없었다. 기껏 돌아왔잖아. 뭐라도 해봐야지. 그러고 보니까 지아의 손목이 다쳤던 거 어머니랑 싸워서 그런 거였지. 또다시 네가 그렇게 되게 내버려둘 순 없어. 여보세요? 무슨 일이야? 나 곧 수업 들어가야 하는데. 지아야. 응? 있잖아. 너희 어머니가. 우리 엄마? 응. 만약에 너한테 피아노를 하지 말라던지 아예 관두라던지 그런 말을 하신다면 뭔가 반박을 한다던가 아무튼 가만히 있지만은 마. 힘들지도 모른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 말을 끝으로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나름 얼버무린답시고 주제를 돌려 별 시답지 않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지만 그 내용이 머릿속에 남는 일은 없었다. 겨우 이딴 한심한 대화가 도움이 될까? 난 왜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하는 건지. 자책감과 자존감이 머릿속을 실컷 헤집도록 내버려 두었다. 스스로가 너무나도 한심했다. 너는 난데없는 이 상황에 대해 뭐라고 생각할까? 깊게 생각해 볼수록 기분은 더욱 암울해졌다. 아니야, 생각하지 마. 생각하지 말라고. 넌 분명 최선을 다했어. 지아도 분명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다. 물론 기분이 나아지는 일은 없었다. 옷이라도 정리해야. 달그락? 응? 맞아. 카세트 테이프를 꺼내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세월의 흔적인지 곳곳이 조금씩 깨져 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많이 망가진 것 같지는 않다. 아무 생각 없이 카세트 테이프를 만지작거리길 반복했다. 그러다 문득 이 카세트 테이프가 무엇을 담고 있을지 궁금해졌다. 재생시켜볼까? 인터넷에서 봤던 대로라면 분명 여기를 이렇게인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이미 망가진 건가? 에? 잠깐 잠들었었나? 지금 시간이 몇 시? 일주일? 지아의 콩쿠르 날이었다. 지아에게 했던 조언이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는 않았을까 하는 약간의 기대감이 들었다. 들려오는 것은 여성의 목소리에 가까운 기계의 안내음이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새 핸드폰을 바꿔 쓸 리는 없다. 콩쿠르 연습과 숙제 탓에 그럴 시간조차 없었을 테니까. 그렇다는 건 마음속에 남아있던 희망이 순식간에 볼품없이 무너져 내렸다. 눈앞이 아찔했다. 눈물이 고였는지 세상이 묘하게 일렁였다. 어째서일까? 어째서 막지 못한 걸까? 진심이 모자랐던 걸까? 아니면 내가 나 자신을 과신하고 있었나? 미약하게나마 희망을 품고 있던 내가 너무나도 바보 같았다. 자책과 의문들이 정신없이 머리를 휩쓸었다. 무엇보단 저 국화 꽃병도 아마. 근데 저건 꽃병 앞에 놓여있던 건 낡은 낡은 카세트 테이프였다.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요즘?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주워들었다. 좀 더 깨진 듯한 느낌이 들긴 했지만 마찬가지로 재생하는 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천천히 카세트 테이프를 재생시켜 보았다. 그러나 시간을 거스르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두 번은 없다는 건가?
아니야, 잠깐만. 억지로 사고를 회전시켰다. 재생시켰고 일주일이 흘렀어. 만약 역재생을 한다면? 얼추 된 것 같은데. 역시 실패인.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또다시 과거에서 눈을 떴다. 이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인 텅 빈 교실에서. 역시 똑같아. 이게 정답이었구나. 무슨 원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나저나 나름 괜찮은 말을 해줬다고 생각했는데 내 착각이었네. 조금 더 확실하게 해결할 방법이 필요해. 얼마나 더 작동할 수 있는 건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시도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지. 지열하면 분명 어머니와 싸울 때도 조심스럽게 말했을 테고 어렵게 전한 진심이 닿지 않은 거야. 더 강하게 나가야 해. 가만히만 있으면 바뀌는 건 없을 테니까 뭐라도 해보면. 달려. 응? 지효? 마침 쳐들어가던 중이었는데 이렇게 마주치네? 어서 집에 가자. 그래, 가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늘 급식이 뭐였지? 꼬다리 강정이었나? 그거 너무 맛없더라. 그랬나? 나 닭강정인 줄 알고 가득 받았거든? 근데 결국에 거의 다 남겨서 버릴 때 엄청 눈치 보였다? 아 맞다. 곧 시험이잖아. 준비는. 지아야. 응? 있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응? 난 네가 좋아하는 걸 했으면 해. 다른 사람의 선택으로 인해 네 꿈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머니랑 계속 싸우고 있지. 어, 이지야, 넌 정말 상냥한 사람이야. 널 보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하지만 상냥하기만 해서는 안 돼. 어떻게든 네 진심이 가장 중요하니까. 가끔은 감정이 괴롭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니까.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데? 반항이라던가. 아마도 쉽지 않을 거야. 특히 너라면 더. 그래도 지금은 수단을 가릴 때가 아니잖아. 앞을 보고 당당히 맞서는 거야. 분명 넌 할 수 있다고 믿어. 응, 그렇지. 그래 볼게. 솔직히 좀 무섭지만 말이야. 내가 이런 말을 해줄 줄을 몰랐고. 나도 느끼긴 했어. 역시 어색하지 않아? 막 대충 그런 느낌? 부끄럽기도. 응? 아니, 아니야. 그냥 고맙다고. 아무튼 난 먼저 가볼게. 내일 봐. 도망갔다. 괜찮으려나? 역시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지금은 믿어보는 수밖에 없나? 아니, 역시 안심이 안 돼. 지안의 집으로 가보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괜찮은지만 보고 오는 거야. 그러면 되잖아.
어차피 어머니들끼리도 아는 사이고 괜찮지 않을까나 모르겠지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 일단 가보는 거야. 여기도 오랜만이네. 생각해보니까 매번 하굣길에서 헤어졌었구나. 다음엔 집까지 데려다 줘야지. 저기 박스 뒤에 숨어 있으면 되려나? 안 들키겠지? 이제 지아가 올 때까지만 기다리면 되는 건가? 어, 어, 어.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몰려온 졸음에 잠이 들고 말았다. 계속 긴장하고 있는 상태였기에 체력 소모가 좀 심했던 것 같다. 시간이 흐르고 소란스러움에 다시 눈을 떴다. 응? 아, 지연의 집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린다. 뭐라고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 조금 더 가까이 가야. 그때 문이 열리고 익숙한 얼굴이 뛰쳐나왔다. 지연? 아니, 이건 있지? 나 피아노 계속 할 수 있어. 이제 더는 간섭받지 않아. 뭐? 전부 네 덕분이야. 안도한 것도 잠시 지아의 손목이 눈에 들어온다. 오른쪽 손목이 새빨갛게 부어올라 있었다. 지아도 오른쪽 손목을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지아야. 응? 손 괜찮아? 많이 다친 것 같은데. 그냥 조금 부딪혔어. 약 바르면 금방 나. 아닌 것 같은데. 또 시간이 흘렀다. 평소와 같은 하루하루를 지나 어느새 콩쿠르 전날 밤이 되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지아, 내일 괜찮겠지? 상처는 다 나았으려나? 연습한다고 해서 제대로 만나지도 못했는데. 쓸데없는 걸 걱정하고 있네. 이 시간에 누가... 지아? 지아는 말없이 자신의 손을 보여준다. 저번에 이거 사실 엄마랑 싸우다가 그렇게 된 거야. 금방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움직이는 것도 벅차. 뭐? 왜 말 안 했어? 이렇게나 상태가 안 좋은데 대체 왜? 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도 않았고 엄마한테 말하면 콩쿠르는 물 건너 갈 거잖아. 하지만 이 상태로 콩쿠르에 못 나가는 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나 미안. 네 잘못도 아닌데 당장 생각나는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실수했어. 내 상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왔던 거지. 그렇게 되면 결국 다시... 지아야, 걱정하지 마. 나 괜찮을 거야. 그게 무슨... 지우마? 원점이야. 역시 무턱대고 돌아가서 안 될 것 같아. 조금 더 생각을... 그 상처 어머니랑 싸우다가 생겼다고 했지. 가장 처음에 손목을 다쳤던 것도 마찬가지고. 상처뿐만이 아니야. 애초에 이런 일을 겪게 된 근본적인 원인.
전부 어머니 때문이잖아. 그 두 사람이 모두 집에 있는 이상 다툼을 피할 순 없어. 아, 집에 가지 않으면 되는 건가? 하지만 내가 그 정도로 개입하는 게 맞을지. 아니, 해보자. 구하기로 마음 먹었잖아. 그나저나 뭔가 바뀐 듯한 기분이 드는데 미묘하게 하늘색. 설마 조금씩 시간이 앞당겨지는 건 그건 안 돼. 더욱 서둘러야만. 응. 지효? 역시 여기 있었구나. 평소보다 늦길래 혹시 몰라서 와봤거든. 응. 할 일이 남은 건 아니지? 바로 집에 가면 되려나? 바로 가면 돼. 아, 코 막히고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와. 발음도 안 돼. 미쳐버리겠네. 유튜브에 올릴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가나다라 마바사. 오늘 급식이 뭐였지? 코다리 강정이었나? 그거 너무 맛없더라. 이거 정말 이래도 될까? 그랬구나. 나 닭강정인 줄 알고 가득 받았거든? 근데 결국에 거의 다 남겨서 버릴 때 엄청 눈치 보였다. 아, 맞다. 곧 시험이잖아. 준비는 잘 돼가? 적당히 잘. 이 방법 괜찮은 걸까? 하지만 더 이상 네 슬픈 표정을 보지 않아도 된다면? 지아야, 잠깐 시간 돼? 시간? 지금? 응. 괜찮으면 우리 집에 갔으면 하는데. 너희 집? 상관은 없지만 왜? 도와줄 거라도 있어? 뭐 대충.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간만에 놀러 가야겠네. 아싸, 신난다. 너랑 놀러 가는 거 되게 오랜만이다. 아, 그래서 지금 너무 기분이 좋아. 너는? 너는? 대답도 없고 재미없어. 실례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없어. 두 분 다 여행 가셨거든. 그렇구나. 저번에 말해줬던 것 같아. 그건 그렇고 엄청 오랜만이네.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자주 왔었던 것 같은데 말이야. 그랬었지. 그건 그렇고 배고프지 않아? 오늘도 연습한다고 급식 안 먹었잖아. 들켜버렸네. 모르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 아무튼 라면 끓여줄게. 어차피 저녁도 먹어야 하고. 고마워. 끓이는 거 안 도와줘도 괜찮아? 날 뭘로 보는 거야? 아니, 나 요리 엄청 못하잖아. 손 대이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건 옛날이잖아. 괜찮으니까 안 도와줘도 돼. 손님은 가만히 앉아있는 거야. 우와, 잠깐만. 지금 그걸 넣으면 안 되지. 안 돼?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맛이 없어지잖아. 생각보다 엄청 맛있었어. 라면 끓이다가 집 태울 뻔한데 엊그제 같은데. 그야 예전 일이니까. 예전이라고 하기엔 방금도 면을 프라이팬에 넣으려고 했잖아? 한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했다. 어라,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음이 너 학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이번 주만 다른 날로 옮겼어. 신경 쓰지 말고 게임이나 하자. 이거 옛날에 둘이서 자주 했었잖아.
고맙지만 슬슬 가야 할 것 같아. 엄마한테 혼날지도 모르고. 아니, 조금만 더 있다가. 또 언제 시간이 날지 모르니까. 놀까? 뭐, 아직 해도 안 졌으니까 괜찮겠지? 꽤 긴 시간이 흘렀다. 아이, 또 져버렸어. 강지움, 시력 안 녹슬었다? 워낙 오래 했으니까. 너도 오랜만에 한 거 치곤 잘했어. 에헤행, 그런가? 칭찬받으니까 기쁘네. 그보다 이젠 진짜 가야겠다. 벌써? 벌써라니, 저녁도 한참 지났는걸? 이대로 지효를 보낼 순 없어. 지음아? 왜 그래? 오늘 자고 가, 여기서. 뭐? 아니, 그건... 다 알고 있어. 너 어머니랑 엄마, 잠깐, 안 돼. 지아의 휴대폰을 뺏어들었다. 지음아, 부탁이니까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뭘 말하고 싶은 건데? 어머니랑 계속 다투고 있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괴로워하고 있잖아. 그건... 그러니까 앞으로 일주일간, 그러니까 콩쿠르에 참가할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여기서 지내. 부모님은 앞으로 한 달 뒤에야 오고, 이 정도는 충분히 같이 있을 수 있어. 아니, 잠깐만. 너무 갑작스러워. 며칠이나 다름없는 건데. 하지만 이대로 집에 돌아가면 넌 다신 피아노를 못 치게 될 거라고. 실패. 두 번 다시 그렇게는 안 놔둬. 아직도 눈을 감으면 직접 보지도 않았던 발을 내딛는 그 장면이 아른거리는데. 무슨 소리야, 그게. 나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넌 어머니랑 또 다투게 될 거야. 콩쿠르가 일주일도 안 남은 시점에서 또. 안 돼, 이젠. 부탁이야. 믿어줘. 네가 슬퍼하는 그런 모습, 이젠 너는 보고 싶지 않아. 일단은 진정 좀 해봐, 지음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네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무언가의 이유가 있는 거겠지. 그래도 역시 걱정돼. 나 외박은커녕 밤늦게까지 혼자 밖에 있었던 적도 없으니까. 혼자가 아니잖아. 내가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어머니 생각은 하지 말아줘. 콩쿠르만. 그것만 생각해줘. 응? 응. 믿어볼게. 고마워. 긴 밤이 흘렀다. 그리고 또다시 별 볼 일 없는 아침이 찾아왔다. 8시 20분. 이제 슬슬 등교하면 될 것 같네. 지아는 거실에 있겠지? 지아가 어두운 표정으로 핸드폰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다. 무슨 일 있어? 아니, 날씨 보고 있었어. 비라도 올까 싶어서. 메시지 청이었지 않았나? 그래? 그렇다면 뭐. 얼른 가자. 아침에 음악실 쓰기로 했잖아. 응. 난 가방 다 챙겼으니까 바로 나가자. 얘는 어머니가 빡세시구나. 안방. 피곤한데 굳이 들어가야 할까? 세탁실. 얘는 좀 불안한데, 많이 불안한데.
아, 불안해요. 너무 불안해요. 어머니가 학교까지 찾아올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저 정도 학부모라면 무조건 찾아오고 남습니다. 지아야, 지금 어머니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거지? 아니라면 거짓말이겠지? 걱정하지 말라니까. 내가 계속 옆에 있을 텐데. 응. 아니, 어머니 입장에선 생각을 안 하니, 얘들아? 물론 딸내미 인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 부모님 책임이긴 한데, 무튼 일단 걱정은 해. 자기 그 딸내미니까 외동인 것 같은데.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하루가 지나갔다. 지아는 손목을 다치지도 죽지도 않았다. 시간이 흘러 방과 후가 되고 우리는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변변치 않은 코다리 강정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으며 이전과는 조금 다른 하루가 흘러갔다. 이렇게 오랜 시간 어머니랑 떨어져 있는 건 처음이겠지. 괜찮아. 금방 적응할 수 있어. 어차피 일주일 뿐이고 콩쿠르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만 하면 다 해결될 테니까. 아니란 믿음이었을까? 혹은 시간은 흘러 콩쿠르 전날이 되었다. 아. 지아야, 괜찮아? 무슨 일? 어머니로부터의 방대한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지아의 휴대폰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엄마 어떻게 되는 꼴 보고 싶어? 너 이거 마지막 기회야. 읽으면 바로 집으로 와. 이건 널 믿고 일부러 전부 무시했어. 엄마도 정말 급하다면 경찰이나 학교에 연락할 거라고 생각해서. 나는 네가 왜 이렇게 하는지, 왜 이렇게까지 이러는지 도저히 모르겠어. 엄마 혼자 쓰러지고 나한다면 어떡하지? 나 없으면 옆엔 아무도 없을 텐데 난 대체 무슨 짓을... 정신 차려. 지금 남 걱정할 때야? 하지만 엄마는 남이... 알고 있잖아. 너 자신이 아니면 모두가 타인이고 당장 내일은 콩쿠르인 거. 미안. 오늘은 그만 자자.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앉아. 좀 이따 잘게. 너 먼저 자. 엄마한테 갈 빌인데. 아, 제발. 이러지 마. 그렇게 밤이 지났다. 지야? 여기서 잔 거야? 왜 침대 놔두고 굳이 땀도. 더워서 그랬나?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변명이 분명했다. 이불을 덮지 않고 자면 감기에 걸릴 날씨. 분명 악몽을 꿨을 것이다. 그랬다. 그랬지만 당연하지. 나 진짜로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나저나 버스 정류장까지는 얼마나 걸려? 한 10분 정도만 걸으면 돼. 알았어. 그럼 빨리 준비하고 나가자. 씻고 올 테니까 좀만 기다려. 지아를 데리고 콩쿠르장으로 이동했다. 잠깐만. 기묘할 정도로 불길한 감각에 하필 같은 노래야.
하이라이트도 아직 있네? 나도 어렸을 때 콩쿠르에 나가봐서 안다. 저 종소리는 상대방이 뒤에 무엇을 얼마나 준비해왔든 연주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주를 잘했든 못했든. 저에겐 미안하지만 오히려 잘된 일인 거겠지. 드디어. 와, 잠깐만. 소리보다 다른데? 생각보다 잘 진행되는 것 같아. 이대로만 하면. 어? 아, 이거 거짓말이지? 이렇게까지 했는데 전부 잘못되었던 거야. 의미 없는 짓이었다고. 처음부터 이런 건 포기하자. 이건 구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선택을 반복시키게 하는 것 뿐인 거야. 나도 모르겠어. 모르겠다고. 뭐가 잘못된 건지도 어떻게 해야 맞는 건지도. 적어도 처음보단 낫잖아. 죽는 것보단. 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 정말로 해낼 수가 없는 인간인 건가? 어? 이리 와. 포기하지 말고. 나는 부모의 품을 다가가려는 아이는 몇 번이나 넘어지고 있었다. 멈추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그 단순한 과정을 무한 반복. 괜찮아. 할 수 있어. 아기는 웃었다. 부모의 품에 안긴 채로. 그저 그것뿐이면 되었다는 것처럼 온 세상을 가진 양 더없이 환하게. 저 아이 아직 한 살도 안 된 것 같은데. 조금도 포기하지 않았어. 몇 번이고 넘어졌는데도. 주저앉아서 우는 채로 누군가가 와주기만을 기다릴 수도 있었을 텐데. 계속 앞으로 나아가서 닿은 거야. 넘어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오히려 아픔에 익숙하게 되어서 넘어지는 만큼 더 나아갈 수 있었던 거겠지. 엄마가 안고 다녔다면 평생 걸어가는 방법을 배울 수 없었을 텐데. 그렇구나. 너는 모든 걸 피하려고만 했는데 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네. 당장은 걸음마도 해냈으니까. 좀 힌트를 얻은 것 같아. 처음에 지연은 도망쳤던 거지. 다가오는 저 나나를 살아낼 기력이 없어서 버티지 못할 것 같아서 두려워서 혹은 체념했다던가 미래를 바꿔나갈 확신도 자신도 없어서. 근데 사실은 별로 상관이 없었던 거야. 바보 같아도 해내지 못해도 실패해도 그냥 밀려오는 파도에 몸을 맡겨도 결국에는 괜찮았던 거야. 인생이 얼마든지 망가져도 상관없었던 거지. 다시 일어날 수만 있다면. 일어나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뭐래. 일어나서 한 걸음을 내디딜 수만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언젠가는 해낼 수 있었을 테니까. 너는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나도 너도 과소평가하고 있었네. 이지아를. 주머니에서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다. 금이 가다 못해 일부분이 깨져 있는 상태다. 앞으로 딱 한 번 정도 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돌아갈 때마다 조금씩 망가진 거구나. 그래도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니까. 딱 한 번만, 한 번만 더 기다려줄래? 천천히 카세트 테이프를 작동시켰다. 카세트. 어렵다. 발음. 조금씩 시야와 소리가 멀어져 간다. 마음이 고요했다. 비 내리는 순간의 공허함이 아닌 비 내린 뒤 굳어지는 땅과 같은 편안함처럼. 음악실로 가자. 이번엔 내가 널 찾아갈게, 치아야. 언제부턴지 모를 그리움을 짚어보다 그대로 외워버린 노래가 들려온다. 지나간 오늘에도, 겪고 있는 오늘에도 모든 순간에 너는 이 노래를 연주하고 있었다. 지아야, 아, 많이 기다렸어? 아니, 그냥 뭐 좀 할 게 있어서 들렸다가 오는 길이야. 또 교실에서 잠들었지? 아니야, 안 잤어. 그게 아니라, 어? 아니야, 전개 맞는 것 같아서. 뭐야, 엄청 현실적인 꿈이라도 꾼 건가? 얼추 비슷해. 시간도 더 된 것 같은데, 이만 갈까? 이거 몇 번째야. 그냥 행복하렴, 얘들아. 잔잔해서 플레이하기 딱 좋네. 점프 스퀘어도 딱히 없고. 좋네. 오늘 급식이 뭐였지? 코다리 강정이었나? 그거 너무 맛없더라. 너 오늘 연주 괜찮더라? 갑자기? 사실이니까 안 된다고 했던 부분은 오늘은 깔끔했고 세기 조절도 엄청 잘했어. 아, 연습 되게 많이 했구나. 틈날 때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할 말을 찾지 못해 이어지는 정적은 여러 감정으로 뒤엉켜 복잡해진 지아의 심정을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것 같았다. 근데 웬일로 그런 얘기를 먼저 하네? 사실은 피아노 그만둘까 생각하고 있었거든. 엄마랑도 계속 싸우고 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만두지 마. 내가 좋아하던 일이잖아. 예전부터 해왔다던가 그런 것들과는 상관없이. 그건 그렇긴 하지. 넌 네가 앞으로도 좋아하는 걸 했으면 좋겠어. 자꾸만 마찰이 생기면 고민되는 게 당연할 테지만 결국엔 네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잖아. 이건 네 삶이고. 그래? 아, 나 학원 나가야 돼서 먼저 가볼게. 지아가 걱정됐다. 역시 표정 밝아 보이지는 않았지. 너는 지금 무슨 생각 중일까? 뭐든 네가 원하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 건 맞을까? 지아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엄청나게 망설이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지금도 너는 피아노 치는 순간에 가장 기뻐 보여. 피아노를 계속하려면 콩쿠르에 나가야 하고 어머니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게 필수적이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무 깊게 관여하는 것도 안 될 것 같고. 지아가 스스로 의견을 말할 수 있게 하려면 역시 내가 직접 싸움에 개입하는 방법밖에 없나?
지아의 집 앞에서 죽치고 기다리고 있다가 싸우는 소리가 들리면 개입해 지아를 부축해 부상과 갈등 둘 다 해결한다. 집에 묶어둔다는 것보다 무모한 구상이다. 그렇지만 지아의 집이 어디 있는지도 언제 학원을 끝내고 오는지도 알고 있어. 그래, 그렇게 해보자. 싸움으로 동요하고 있는 순간에 말한다면 지아의 의견을 납득시키는 것도 더 쉬울 거야. 이번엔 꼭 널 놓치지 않아. 이번엔 반드시 널 잃지 않을 거야. 이런 거 슬프단 말이지. 이런 거에 면역 없다고. 아. 학교에서 받았던 사탕과 초콜릿으로 배를 채우며 몇 시간 동안이나 지아를 기다린다. 아, 깜빡 졸았어. 창밖은 어느새 까만 하늘로 바뀌는 시간대를 비추고 있었다. 풀벌레 우는 소리도, 어린애들이 떠드는 소리도, 그 무엇도 없는 고요함만이 이 자리를 가득 메운다. 지아는 아, 무슨 대화를? 이지야, 너 뭐하느라 이제 와? 학원에서 틀린 문제 다 풀고 가라. 그거 푸는데 이렇게나 오래 걸려? 아, 걱정돼서 그렇지. 뭐 이렇게 짜증치기는 해? 이지야, 너 지금 콩쿠링이 뭐니 하는 거에 정신 팔려서 정작 중요한 건 하나도 신경 안 쓰잖아. 그러니까 틀린 문제 좀 푸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공부 조금 못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보자. 엄마가 너 피아노 하는 거 싫어하는 거 알지? 근데 좋다고 해서 시켜주는 거잖아. 아, 그런데 너 방과 후랑 주말에 피아노 연습할 시간 주지. 피아노까지 집에 들여놨지. 그냥 피아노 팔고 학원이나 더 결제해서 아예 꿈도 못 꾸게 하는 수도 있었어. 근데 안 그러고 심지어 콩쿠르에서 상 타오면 당장 안 그만둬도 된다고 조건까지 붙여줬잖아. 너 엄마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도 그러는 거 양심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래도 넌 학생인데 공부가 먼저여야지. 학생의 본보는 공부인데. 피아노 치겠다고 다 제껴놓고 있으니까 내가 속이 답답해 안 답답해? 내가 피아노로 꿈을 정했으면 공부가 아니라 피아노가 먼저인 거 아니야? 만약을 대비하자는 거지. 만약이 아니잖아. 애초에 나 피아노 시켜줄 마음도 없었으면서. 학생의 본부는 공부. 그 얘기는 진짜 몇 번째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그렇게 싫어? 그런 말이 아니잖아. 너 아까부터 무슨 소리야? 자꾸 그렇게 대들래? 공부 놓고 피아노에 힘쏟은 이후부터 너 계속 이래. 너 그전엔 안 그랬어. 니네 아빠 있을 때까지만 해도 네가 얼마나 착했는데. 이럴 거면 그냥 피아노 그만둬. 비켜. 방에 있는 피아노 뺄 거야. 내일부터 논술 알아볼 거니까 그렇게 알아. 엄마! 이지야! 공주? 너 피아노 계속 치고 싶잖아. 좋아하잖아. 똑같은 노래 수십 번씩 치면서 같은 부분이 몇 번씩 틀려도 하나하나 연습하면서 짜증 하나 안 냈고 악보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분석한 것들 지겹게 볼펜으로 표시하면서도 넌 눕고 있었어. 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피아노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보고 싶고 공연을 끝난 후에 박수갈채 받는 것도 보고 싶어. 다른 사람이 다 응원 안 해도 난 해. 응원할 거야. 그러니까 엄마한테 뭐라고 좀 말해봐. 너가 아직 콩쿨 남아있잖아.
엄마는 내가 성공 못하면 행복하게 못 살 거라고 생각하나 봐. 그게 무슨 소리야? 네 적성에 맞는 다른 것도 찾아보면서 하라는 거지. 나중에 가서 후회하면 어쩌게? 난 언제나 내가 최소. 난 언제나 네가 최우선이야. 난 피아노 치는 게 제일 좋아. 지금까지 내 인생의 절반 넘게 그래왔어. 언젠가는 후회할 수도 있겠지. 내 손으로 선택지를 줄이는 거는 맞으니까. 이전까지 잘했으면서 왜 이제 와서 이러냐고. 전에도 늘 의심하고 있었어. 지망한다던 학과도 대학도 내가 직접 노력할 만큼 좋아서 좋아하는 건 아니라서. 나 잠깐 나갔다 올게. 너 지금 나가면 내가 허락할 때까지 지면 못 들어와? 가자, 지우마. 어디로 가요? 근데 나도 그 과거 시험 봤을 때 있잖아. 부모님이랑 대차게 싸우긴 했어. 근데 대부분 그러지 않나? 눈물. 지아야, 괜찮아? 있잖아. 나 되게 고민 많이 했어. 피아노 그만둘지. 나 피아노 치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 그만큼 연습도 많이 했고, 피아노 연습하다가 쉬는 시간 되면 다른 곡 치면서 시간 보낼 정도로 좋아해. 그래도 엄마가 싫어한다는 거 생각하면 혹시 좀 힘들더라. 사실은 엄마한테 말하고 싶었어. 아니, 계속 말하긴 했어. 난 피아노를 칠 때 정말로 즐겁고 이게 아니면 안 될 것 같다고. 갑자기 납치당해서 방 안에 갇혀도 피아노 한 대만 있다면 살만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근데 말 못했어. 알잖아. 우리 엄마. 아빠 돌아가신 이후로 나 혼자 키우느라 엄청 고생하셨으니까. 실망시키고 싶지가 않았나 봐. 그래봤자 엄청 싸우지만. 그래서 그냥 혼자 열심히 하려고 했어. 근데 그냥 좀 힘들더라. 엄마가 믿어줬으면 했어. 인정받고 싶었고 응원받고 싶었어. 그래서 꼭 참고 열심히 했다. 이걸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이젠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서 모르겠어. 엄청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후회할지도 모르는데. 지아야, 넌 피아노 치는 게 좋지? 당연하지. 다른 건 좋아하는 게 또 뭐가 있어? 다른 거? 난 새벽에 산책하는 게 참 좋아. 등교하다가 신호등에 딱 맞춰 바뀌는 것도 좋고, 아침에 알림 없이 일어나는 순간도 좋아해. 폭신한 쿠션을 좋아하고 노을진 하늘도 좋아해. 너는? 난 미안. 모르겠어. 생각이 안 나. 생각해봐. 사소한 것도 다 괜찮으니까.
버스에서 멍하니 노래 듣는 게 좋아. 배 그치고 나서 숨 크게 들이마시는 것도 좋아해. 너랑 놀러 다니는 것도 공부한 것보다 성적이 잘 나오는 것도 좋아. 그래도 역시 피아노가 제일 좋아. 그럼 그냥 해. 네가 그거 아니면 안 되겠다며. 원하는 만큼 시도 하고 원하는 만큼 실패해도 돼. 중요한 건 얼마나 실패했는지가 아니야. 네가 얼마만큼 도전했고 그로 인해 얼마만큼 만족스러웠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 하지만 엄마 말대로 지금 내가 이 길을 선택한 걸 후회하면 어떡해? 이게 내 길이 아니었다고 느껴버리면 어떡해? 있잖아, 지아야. 내비게이션에서 목적지를 수정하면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알아?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맞아. 막다른 길이라는 건 없어. 사방에는 샛길이 나 있고 길은 끝나지 않아. 우리가 그걸 못 볼 수는 있지만 사람도 마찬가지야. 삶은 망가진 채로 끝나지 않아. 막말로 몇 년 내다 버리면 건강관리해서 남들보다 그만큼 더 살면 되지. 애초에 말이야. 흔히들 말하는 성공한 인생이란 게 기준이 뭔데? 높은 성적? 명문대 입학? 대기업 입사? 좋은 사람과 결혼? 모두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리가 없잖아. 그렇다고 해서 실패자인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는 말야 알려지지 않은 채로 사라지는 수백, 수천, 수억 개의 이야기가 있어. 그 모두가 무슨 일이 있을지 한치 앞도 모르는 채로 사는 거야. 그래도 그냥 가는 거지. 모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걷는 길이고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가는 사람 없으니까. 어차피 천년 뒤에는 흔적도 없을 이야기고. 그리고 네가 넘어지면 일으켜줄 사람 여기 있잖아. 모든 사람이 스스로 나아갈 필요는 없어. 지쳐서 멈출 것 같을 때에는 기대고 의지해 나가며 그렇게 나아가는 거야. 거친 파도를 피하지 않고 맞는다면 다치게 뻔한 것처럼 너도 조금은 회피해도 돼. 너희 어머니는 그거 알고 계셔? 네가 그 정도로 피아노를 좋아한다는 거. 모르겠어. 말해도 들어주실까? 응. 그렇지만 엄청 많이 싸웠잖아.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가 있어? 얘가 아끼고 너를 아끼는 그런 분이시니까. 엄마? 받아봐. 난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둘은 그렇게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언성이 높아지는 일은 없었다. 지음아. 응? 엄마랑 집에 가서 더 이야기하기로 했어. 밤이라 쌀쌀하니까. 잘됐다. 그리고 엄마가 미안하대. 못 볼 걸 보였다고 대신 전해달라셔서. 난 괜찮다고 전해드려. 그래도 다행이다. 이야기가 잘 된 것 같네. 아직 이야기가 끝난 건 아니지만 말이야. 아무튼 그래서 난 집에 가려고. 너는?
여기 더 있을 거야? 그러려고. 날씨가 좋아서. 데려다 줄까? 아니, 괜찮아. 그럼 나 먼저 갈게. 내일 학교에서 보자. 내일. 응. 대망의 콩쿨 날이 되었다. 관객석 위에 어둑한 조명과 무대의 밝고 화사한 조명이 대조되듯 도드라졌고 눈앞에 보이는 무대는 이전에 봤던 것보다도 아득히 넓어 보였다. 무대 중앙보다 살짝 왼쪽에 치우쳐진 새까만 그랜드 피아노는 고고히 홀로 자리를 지키며 있었다. 보면대, 방음 장치가 돼 있는 벽, 바닥에 붙은 스티커, 관객보다도 가까이서 콩쿠르를 볼 심사위원들, 그리고는 공연장 안에 있는 모든 불이 꺼졌다. 제발 잘할 수 있기를. 남학생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자 관객석에서 서서히 박수가 퍼져나갔다. 지아도 저 정도의 환호를 받을 수 있겠지. 기가 안 죽었으면 좋겠는데. 자리에 앉은 남학생은 피아노 건반에 손을 올린 뒤 호흡을 가다듬고 연주를 시작했다. 역시 지아와 같은 곡이었다. 첫 타자부터 이러면 긴장 많이 될 텐데. 지아만큼은 아니지만 세기와 연주 기법까지 꽤 괜찮았다. 심장에서부터 불안감이 스물스물 올라왔다. 아우 종소리. 저 종소리. 곡의 클라이막스를 채 지나지도 못한 순간이었다.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안타깝다고 해야 될지. 만약에, 아주 만약에 지아가 모든 걸 보여주지 못한 채로 내려온다면 그럼 이번에도 실패하는 건가? 다시 되돌린다면 난 뭐를 해야. 아니야, 괜찮아. 지아는 잘하는 애야. 이럴 때일수록 믿어줘야지. 그 이후 상당히 많은 참여자들의 연주가 지나갔다. 중간에 종이 울려 들어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바로 다음 차례가 지아니까. 백색 원피스를 입은 지아가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무대 가운데로 걸어 들어왔다. 지아야, 할 수 있어. 인사를 한 후 울리는 박수에 여태껏 관객석에서 보냈던 박수 중 가장 큰 소리로 보탰다. 지아가 좌석에 앉고 건반 위에 손을 얹는다. 심사위원단은 팬들의 일제히 손에 잡혀 공중에 들렸다. 귀에 익은 음정들과 템포로 연주가 시작되었다. 정갈하면서 경쾌한 듯한 시작은 늘 그렇듯이 좋다. 하는 또렷하게 누르는 것 외에는 지아에게 그렇게 어려운 구간도 아니다. 어깨에 힘이 바짝 들어갔다. 각각 마디마다 감정이 어떻게 섞여 있고 어떤 방식으로 연주해야 하는지 이미 머릿속에 그려지는 입장으로서 뭔가 잘못될 때마다 귀에 때려박힐 것 같기 때문이다. 지아의 손가락과 피아노 위에 물결치며 지아의 손가락과 팔이 피아노를 위에서 물결치며 건방을 강하게 밀어냈고 그 비정한 눈빛을 한 심사위원의 펜은 지휘봉 마냥 쉼없이 휘저어졌다. 심사위원단의 시선이 단정하게 빛나는 저 종으로 향하지 않을까 조마조마했다. 아직은 안 돼. 점점 몸 안쪽에서 긴장감이 조여온다. 그게 분위기가 서서히 장엄해지고 연주자의 기술이 요구되는 구간이 다가오고 있다.
지아의 찡그리는 표정이 눈에 들어왔다. 왼손으로 연주하는 부분의 음이 잠시 뭉개졌다. 하느님 부처님, 하느님 부처님 그 누구든 제발. 왼손과 오른손이 교차하는 부분에서 손목 통증이 심해진 모양이었다. 여섯 개의 음이 겹쳐지며 거기에 엄숙한 분위기에 극에 달한다. 지아가 악착같이 반복했던 구간이었다. 심장이 귀 앞에서 뛰는 것만 같다. 이상한 꿈을 꾸고 나서 몇 번이나 똑같은 시공과 장소를 걸으며 들은 노래. 연주의 강도, 기법, 박자까지 그대로 새까만 그랜드 피아노 안에서 재현된다. 지아의 연주가 공연장을 꽉 채워 올렸다. 낮고 저돌적인 반주와 멜로디의 조합이 강렬하게 전해진다.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헛매듭해지는 순간 지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꼬박 인사했다. 곧 별똥별처럼 쏟아지는 수십의 박수를 받으며 퇴장했다. 왜지? 왜, 왜 벌써? 이번에도 실패했나? 실패한... 그 순간 지아와의 눈이 마주쳤다. 맑고도 밝은 내가 좋아하던 그 미소를 띠고 있었다. 아, 그래. 항상 저 얼굴이었지. 당당하고 밝, 밝은 기가 비치는 저 표정. 넌 만족했구나. 이걸로. 그와 동시에 긴장이 탁 풀렸다. 이후 다른 참가자들의 연주는 주변 공기만 메울 뿐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그렇게 내리 몇 분을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다. 마지막 곡이 끝났을 때에는 잠깐 돌아온 제정신에 의해 얼떨결에 박수를 치고 있었다. 더할 나위 없이 완벽했다. 눈물 나. 그러지 마. 사람 물려. 이거 맞아오. 잠깐만 진짜 눈물 나. 아까 전에 연기하면서도 눈물이 계속 났는데. 에바야, 에바라고 이거 아니잖아. 근데 나 축하 선물 같은 건 없어? 어, 뭐야? 그 생각 못했다는 듯한 그 얼굴은. 그야 생각 못했으니까. 이거라도 가질래? 이건 카세트 테이프 아니야? 응, 행운의 물건이야. 그만큼 소중한 걸 나한테 줘도 되는 거야? 안 될 게 어디 있어? 네가 이것보다 더 소중한데. 뭐야, 감동이잖아. 그러고 보니까 이거 왠지 우리 아빠 유품이랑 닮았네? 아버지 유품? 응, 지금은 어디 간 건지 잘 안 보이지만. 뭔가 알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아빠가 지켜줬네. 1등만 완주할 수 있는 마라톤이란 없다. 우리도 각자의 속도에 맞춰 묵묵히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설령 그 과정에서 넘어진데도, 길을 잘못 든데도
결국에는 괜찮을 것이다. 육면이 다 막힌 길이란 없고 우리는 언젠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리비안? 꿀더빙이 끝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지켜주셨네. 아빠가 지켜줬네.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지식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더빙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저 별세결은 다음에 또 별이 뜨는 밤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별 봐.